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 제가 알려드렸던 기존 1차 과목을 출제 예상 문제집 그리고 공수모 기출을 열심히 반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2차 과목이 1차 과목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2차 과목 그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차 과목과 2차 과목의 공부 방법이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공부를 1, 2차 과목을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 과목과 2차 과목 공부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혼동도 없고 또 그 시행착오의 시간을 거치지를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1차 과목과 2차 과목의 공부방 차이가 무엇인지, 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죠. 1차 과목은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암기를 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제 예상 문제집 강조를 드린 이유가 1차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거를 암기를 할 수도 문제를 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무조건 돼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엄청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잘 적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이요. 자, 오늘부터 설명드릴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보다는 암기와 적용입니다. 이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관적인 암기를 하고 난 직후 그걸 곧바로 문제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뭐 몇 미터 이런 게 적용이 되잖아요. 공법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법도 절대적 취소사유, 상대적 취소사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흔히들 우리가 살면서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 법이 그래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근데 1차 과목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법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아닌 곧바로 암기를 하고 그거 원래 그래요, 법이 그래요 라고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인 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좀 1차와 2차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1차 과목의 공부 방법이 출제 예상 문제집을 반복하고 그 이해를 하시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체득을 하고 그걸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수모의 기출을 통해서 그걸 익히고 푸시라는 거였고, 백성과 동형은 말씀드렸던 필요악으로 반드시 지나칠 수 없고 꼭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여기가 핵심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1차 그러면 출제 예상 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제 영상에 공인중개사 9월 부동산 학개론 필승 합격 공부 방법, 공인중개사 9월 민법 필승 합격 공부 방법, 요 두 가지가 각각 있습니다. 요걸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럼 2차 과목의 공부 방법은요. 자, 우선 2차 과목들은 1차 과목들하고 분명히 공부 방법이 다르다고 먼저 안내를 드렸죠. 1차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선 이해를 하고 후 암기,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고, 2차는 거의 대부분이 암기한 걸로 직관적으로 그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은 출제 예상 문제집과 기출 문제를 해야 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해하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2차 과목은 1차 과목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쓸 여유가 이제 없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죠, 시간이. 따라서 2차 과목들은 이제 1차 과목들처럼 출제 예상 문제집을 무조건 붙잡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2차 과목들 공부 방법은 출제 예상 문제가 아니라 암기 노트를 메인으로 하고 거기에 공수모 기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백선하고 동형을 물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도 아무리 2차라고는 해도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2차 과목은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다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지금 60점 이상이 나오는 분들을 해서 대상이지, 그 밑으로 점수가 나오시고 약간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특히나 중개사법은 70점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중개사법을 고득점을 해서 그 점수로, 남는 점수로 딴 과목들, 공법, 뭐 공시세법 이쪽에다가 꺼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전략을 많이들 취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개사법을 확실하게 고득점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중개사법이나 뭐 다른 과목들이 고득점이 안 나온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출제 예상 문제집을 포함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모든 것들을 알고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인 점 꼭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1차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학교론이 잘 나와, 나는 또는 민법이 잘 나와, 이러면은 출제 예상 문제지가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 2차 과목에서 나는 공시법 잘 나와, 나는 세법이 잘 나와, 나는 공법이 잘 나와, 좀 드물긴 하죠 그거는. 그리고 중개사법이 잘 나와, 이러면은 출제 예상 문제집을 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암기노트와 공수모 기출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백선 동형은 꼭 푸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백선 동형은 제가 댓글로도 많이 안내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시는 거지, 이거를 먼저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이거는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암기를 하고 기출로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진행할 것을 추천드린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법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법 기본적으로 항상 모의고사를 봤을 때 최소 거의 85점 이상이 나왔어요. 90점도 몇 차례 넘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얘는 약간 민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과목의 특징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설명하고 적용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실무잖아요. 말 그대로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뭐 하면은 뭐에 처한다, 뭐 하면은 이렇게 한다, 뭐 하면 이렇게 한다, 이건 이렇게 한다, 요건 이렇게 한다. 법령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토달 것 없이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뭐 신청, 통지, 교부, 개시, 뭐 7일, 지체 없이 3월,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예, 그런 게 뭐냐면은, 이게 암기를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시는데 제대로 암기를 하셔야죠. 7일, 지체 없이 3월을 반대로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해서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왕 외우는 거 확실하게 외우고 진행하시라는 거죠. 자, 저는 부동산 학교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집을 안 했어요.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민법을 2주로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10월 초가 됐는데 제가 요걸 할 수 있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시험 치는 그날까지 저는 공인중개사법, 세법 요 두 가지는 딴 걸 1차 못 봤어요. 그냥 쳤습니다. 동형하고 백선만 보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만약 나는 지금 중개사법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 암기 노트와 동형 백선 외에 제가 1차 과목에서 강조드린 출제 예상 문제집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출제 예상 문제집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이유는 저는 동차 하시는 분들을 메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동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1차 그 두 과목을 하는데도 버거운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투하를 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법은 순수하게 암기노트와 공수모 기출, 그리고 백선, 동형 요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 과목들과 달리 예하고 세법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저처럼 뭐 80점 이상, 85점 이상 이렇게 나오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사 기준으로 항상 교재를 설명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암기 노트 축약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중개사법. 자, 이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흐릿하게 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프린트를 심화반 때였나? 나눠주셨어요. 그때부터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고요. 요 교수님이 뭐 굉장히 암기법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 프린트 기본 프린트로 된 거에서 저도 이제 제가 중간에 제 나름대로의 암기법들을 찾아서 넣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 그냥 그대로 외웠어요. 그대로 외우고 헷갈릴 만한 거 외우고. 자, 그러다 보면 최초의 총칙부터 시작해서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중개와 뭐 중개하고 뭐 딴 개념들, 중개업이 뭔지, 그 다음에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의 비교, 그 다음에 뭐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구분에 대한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구분, 중개대상물에는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는 거, 제가 쳤던 거. 뭐 시험은 시도지사, 뭐 예외는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협회, 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응시 자격은 제한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 뭐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 칠 수가 없다. 처분일로부터. 뭐 그런 식으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기는 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런 것들이 있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구성은 실명 이상 11명에 대해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도 중요하고 포인트들이 중요한 것들을 외워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적위원회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심의위원회 의견한다. 이런 거. 재개, 추리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어요. 뭐 공고, 뭐 시험 실시의 공고, 구체적인 공고, 응시 수수료, 자격증의 교부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들으시면 이제 웬만한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중요하죠. 등록 관청은 어디다. 등록 신청자는 누구다. 구비 서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수수료는 얼마다. 종별 변경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한다. 법인 반대다. 부칙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한다. 신규 등록이다. 부칙이다. 뭐 어쩐다. 등록 기준은 뭐 개설하는 기준의 사유. 등록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 처분 및 통지, 뭐 게시 의무, 뭐 등록의 소멸은 뭐 무등록 중개업자, 이중 등록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엄청 중요한 결격 사유. 결격 사유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이건 항상 단골 손님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중개 업무의 범위가 업무 지역, 그다음 뭐 업무 범위, 뭐 중개법인의 업무는 자 개인은 웬만한 경험이 다 가능하지만은 그 뭐 사기 도박 이런 거 아니고서는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겸업을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법제 14조 로 해가지고 그 겸업 금지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우시는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고용인의 뭐 행위는 뭐 그를 고용한 뭐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중개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있고 뭐 공동사무소가 있고 뭐 사무소 명칭 표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부동산 중개, 뭐 이런 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뭐 500만 원 이하 어쩌고 과태료 어쩌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하는 거를 그 국장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뭐 이거를 또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뭐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뭐 그거에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뭐 이런 거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사무실의 이전, 뭐 분사무소의 이전, 뭐 이전 신고, 이전 사실을 통보,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고, 인장의 등록은 언제까지다, 뭐 업무 개시 전까지다. 개인은 뭐 도장의 크기로 하고, 법인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장의 변경은 어떻게 하고, 휴폐업, 신고, 뭐 휴업기간은 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뭐 요양, 입영, 취학, 뭐 기타 뭐 부득이한 사유는 뭐 그 이상 할 수 있고, 변경 신고는 미리, 재개 신고도 미리, 제재는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개계약 및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개계약, 뭐 전속 중개계약 차이, 그 다음에 공개할 내용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통지 의무 있고 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 그
그다음에 뭐 전속 중개 같은 경우 유효기간 3개월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신다고 하면 참 심각한 거죠. 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서는 뭐 지정 요건이 뭐 500명 이상이고 뭐 2개 이상이 뭐 어쩌고 30인 뭐 정보 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컴퓨터 설비 확보 뭐 30일 이내 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취소 뭐 사유가 뭐 있고 행정처분 행정벌이 뭐가 있다.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및 책임 이런 것들 뭐 금지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뭐뭐뭐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뭐 누구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담합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단골 손님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 확인 설명 의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은 뭐가 있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의 서식에는 뭐뭐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교수님이 그림으로 뭐뭐뭐 이렇게 예를 이제 설명을 들어서 해주셨고요. 뭐 손해배상 책임, 반환채무 이행 보장, 뭐 보증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기관에 공탁하거나 뭐 공탁금 회수는 뭐 3년 이내에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금액의 보전은 15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하거나 뭐 부족한 금액을 뭐 공탁은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금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뭐 이중매매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예치 권고 하면은 뭐 개업구인사를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은행에도 할 수 있고, 뭐 공제 사업을 하는 자, 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그 다음에 뭐 전문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에 대한 것들, 이것도 뭐 단골 손님이죠.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중개보수의 범위, 뭐 계산 및 지불 시기, 그다음에 뭐 실비 뭐 얼마 뭐 몇 프로 이런 거 퍼센티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외워야 되고, 계산하는 금액도 확인해야 되고, 실질 계산해가지고 얼마 하는 것도 뭐 시험에 이전에 나온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기출로 다 보시면 됩니다. 공수모에서. 협회에서 협회에 이제 알려주는 거, 협회 설립 뭐 이런 것들, 협회 구성, 그 다음에 협회 업무 뭐 이런 것들이죠. 지도 감독 이런 것들. 그러면 예, 여기 제가 시의대응 주의시라고 얘기했던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도 나오죠. 뭐 거래사고 예방교육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요 네 가지 교육은 단골 손님이죠. 예. 요것도 이제 포상금 지급사유, 뭐 이제 포상금 지급사유와 포상금액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 다음 또 행정수수료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감독, 행정처분 이런 것들은 이제 감독상의 명령, 감독관청이 누군가, 감독 대상자는 누군가, 행정처분은 뭐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절대적이죠, 할 수 있다, 상대적이죠,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누구한테, 자격정지 누구한테, 이런 것들. 예. 요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요런 것들 뭐 엄청나잖아요. 내용이 많지만 외워야 됩니다. 예, 절대 회피하시면 안 돼요. 고득점을 받고 딴 과목들한테 점수를 나눠주려면은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은 스킵을 할 과목이 아니에요. 스킵을 하시면 이사가 안 돼요. 예. 효과의 승계, 뭐 행정처분, 그러면 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뭐 이런 것들, 벌칙, 행정벌, 뭐 행정질서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것들 나오죠. 이제 또 양대산맥이죠. 지금까지 한 거는 공인중개사법이고, 이제 이 뒤에 하는 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예, 여기도 한 6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해야 되고, 뭐 신고 의무자, 신고 대상, 신고 사항, 그 다음에 뭐 제출 대행, 뭐 해제 신고, 변경 신고, 정정 신고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뭐 계약 신고서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런 거, 이 뒤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에 대한 것들도 시험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 민법의 민사특별법하고 중복이도는 주택임대차 주임법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겹쳐지는 것들이 이제 왕왕 나와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이런 것도 단골 손님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매, 뭐 의제 이런 거, 이제 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이게 또 앞에 있는 신고포상금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벌칙, 이게 또 이제 뭐 2년 이하 뭐 2천만 원, 2년의 징역 또는 뭐 토지 가격의 매우 100분의 30, 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질서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중개실무 총설 및 중개의뢰 접수로 들어가면은 이제 일반 중개 계약서에 대한 서식,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서식,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 및 확인 방법, 공부상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분묘기지권, 이것도 또 전부 다 민법하고 또 겹치죠.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거도 이제 또 그 농지법하고 겹쳐가지고 또 외우는 것들이 있고, 예, 또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여기에 있는 걸 또 다 외워야 되는, 버라이어티하게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기본사항, 어떤 건 세부사항, 중개보수, 뭐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 뭐 내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환경 조건, 공통 기재 사항, 이런 뭐 조건들을 다 외우고 머릿속에 다 기억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할 게 굉장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얘는 출제예상 문제지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예. 거래계약의 체결,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 이 그 개별적 중개 실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나오기 때문에 민사특별법하고 겹치는 거예요. 등기 명의 신탁인지 계약 명의 신탁인지에 대한 거 계속 번갈아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마 등기 명의 신탁이 작년에 나왔었나요? 그럼 이제 올해는 계약 명의 신탁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나왔다면 이게 나오는 거, 한 해 번갈아서 나온다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임법도 나오죠. 예. 그러고 뭐 상임법도 나오고, 예. 이제 여기 경매, 공매, 법원 경매에 대한 거, 경매 개시 절차, 예. 권리 분석, 뭐 발생주의, 소멸주의, 이런 것들 나오고, 매수 신청인의 업무 범위, 뭐 보수, 금지 행위, 중개 업무와 대리 업무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요, 무조건 80점 이상을 목표로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려면 열심히 외우시고요. 공소부 기출로 계속 따다따다따다 외우시고, 출제예상 문제지 볼 시간 제가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어떻게든 이거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그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에 그 영상들을 올려놨죠. 그거 보시고 똑같이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말고도 공법, 공시법, 세법, 세 과목이 더 있잖아요. 2차만. 그러니까 그 필기를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같이 똑같이 그렇게 쓰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다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그 출제예상 문제집에서는 한 문제 듣고 끊 것도 아니고, 한 문제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한 문제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방법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미 중개사법이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했던 대로 그냥 여기를 계속 반복 외우면서 뭐 틀린 것들이 뭐 오답 노트가 있으면 찾아서 보시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는 공수모의 기출과 그 동형 백선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네. 점수가 웬만큼 80점 이상 나오셨다, 75점 이상 나오셨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70점 이하로 나오셨다, 거의 60점대, 50점대 아직도 거기서 헤맨다 이러시면은 출제예상 문제집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세요. 그리고 그 1차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동형 백선을 서브로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공수모 기출도 죽어라고 하시고. 점수가 잘 나온다, 딱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점수가 잘 나와. 그러면 이런 암기 노트를 메인으로 하시고 공수모의 기출을 하시면서 그 두 개를 메인으로 하시면서 나머지 동형 백선을 서브로 가져가시고요. 내가 지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비록 2차 과목이고 다르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1차 과목하고 똑같이 단 한 가지 다른 거, 절대 필기하시면 안 돼요. 필기하실 시간 없어요. 2차는 1차처럼 필기하실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출제예상 문제집을 그냥 켜놓은 상태로 그대로 들으면서, 그대로 바로바로 들으면서 이해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이미 지났잖아요. 하고 이해하시고 공수모를 거기에 맞춰서 계속 단원별로, 계속 단원별입니다. 회차별로 하시면 안 돼요. 단원별로 계속 하면서 누적시켜서 계속 스킬을 올려가세요. 계속 올려가지고 꼭 외워야 될 거 외워가시면서 계속 실력을 오르시고 난 다음에 동형 백선 수업에는 수업 시간에만 열중하고 최대한 집중하고 난 다음에 내 걸로 가져가셔야 점수가 1, 10점, 20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은 기간 하시면 돼요. 아직 시간이 촉박하다 생각하실 거 아니고 여유 있다. 근데 너무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하루에 10시간씩 이상씩 진짜 죽어라고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 줄이고 최대한 쉬는 거 줄이고 뭘 할 수 있는 건 다 줄이는 거예요. 예. 지금 시간에는요,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동하는 시간 하고요, 밥 먹을 때 하고요, 잠잘 때 하고요, 화장실 갔을 때, 앉아있을 때, 그것뿐이에요. 그때가 쉬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셔야 합격하는 시험인 거 꼭 잊지 마시고, 야, 오늘도 제가 이제 2차 과목에 대한 과목들 설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자,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법 안내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공법,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 마의 공법을 어떻게 깨트리느냐, 저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걸어 놓으십시오. 알림 설정 걸어 놓으시면 공법이 다음번에 제가 올리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갈 겁니다. 예, 기억하셨다가 공법 꼭 깨는 방법, 70점 맞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요. 남은 시간 하여간 지금 1차, 2차 구분 없이 최대한 열심히 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끝.